지난 12월 14일에 성수 이지구 명품화위원회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약 2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날 초청 강사로 김상윤 법무사님이 오셔서 성수 이지구 조합의 계약과 행정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려주셨습니다. 김성윤 법무사님은 검찰조사관 출신으로 건국대 행정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를 나와서 정비사업 비리의 설계자들 그리고 그 공범들에 관한 이야기 등 다수의 저서를 지으신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전문가입니다. 그분의 강의 중요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상윤 법무사님은 성수 이지구의 재개발 사업을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정비업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 추진위 때 뽑은 정비업체는 추진위 업무에 한정한다라는 게 법원의 판결입니다. 법제처의 해석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조합 설립 이후에는 내가 추진위 때 뽑았으니까 이놈을 데리고 가야 되느냐? 아니요. 그건 도시정보 위반입니다. 다시 조합원 총회에서 뽑아야 되는데 여러분 총회 안 뽑았다면서요. 안 뽑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허락도 안 받고 여기다가 조합 이름으로, 조합장 이름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제멋대로 하는 거죠. 아무도 시비를 하지 않으니까요. 왜요? 도시정보 위반이라고 다른 데서는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은 고소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현재 조합은 정비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 요거는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라고요.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형사상 강행 규정을 위반한 것을 무효라고 합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없는 겁니다. 근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나갔다. 나갈 수 있습니까? 법무사님 말대로면 신안은 이지구의 적법한 정비업체가 아닙니다. 조합 창립 총회 때 자료집을 찾아봤습니다. 안건에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안건이 없습니다. 지금 성수 이지구의 정비업체로 알려진 신안 PNC는 합법적으로 조합으로부터 선정된 정비업체가 아닙니다. 조합은 지켜야 할 기본적인 법적인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정비업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구단위 계획 및 정비계획 계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 여러분은 지구단위 계획 따로 합니까? 잘 모르시죠? 지구단위 계획은 어떤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최소의 어떤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너 혼자 집 짓지 말고 최소한 요런 섹터 내에서 아파트를 지어라 아니면 건설을 지어라 라고 하는 최소 단위의 개발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정비구역은 지정되면 지구단위 계획은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별도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정비구역 자체가 이미 지구단위 계획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 및 정비계획 결정, 이거 제목부터가 거짓말이죠.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안 한다고요. 정비구역은. 왜요?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될 때는 지구단위 계획은 결정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법이 몇 조가? 도시정보 17조가요. 지구단위 계획은 정비계획이라는 범주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성수 이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줍니다. 즉 계약서의 명칭과 용역 범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조합은 KTS 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와 2020년 9월에 정비계획 결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8억 8천만 원입니다. 정비계획이란 건 어떤 것일까요? 이런 도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서울시가 만들어준 정비계획안입니다. 성수 지역의 정비계획은 서울시가 하는 것이지 조합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수 4지구는 새로운 조합이 들어서고 정비계획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성수 2지구 조합은 서울시가 제공한 서비스를 KTS 엔지니어링이 다시 제공하도록 중복 계약을 한 겁니다. 실제로 KTS가 정비계획을 짰을까요? 2지구만 별도로? 세 번째는 소방설계입니다. 소방시설 설계 용역 GK 엔지니어링. 네, 여러분 이 설계 용역 계약서에 분명히 소방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건축물 설계 도서 작성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토부가 고시한 건축물을 할 때는 어떤 거를 설계를 해라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지침에 스프링클러는 그리지 마라 이렇게 돼 있을까요? 설마?
이지구 조합은 2022년에 GK 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와 소방시설 설계를 따로 떼어서 별도의 계약을 2억 2천만 원에 체결했습니다. 이미 우리 조합은 2017년 9월에 원양과 소방이 포함된 설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소방청에 문의해도 소방시설은 분리발주 대상이지만 소방 설계는 일괄 설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똑같은 계약을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걸 별도로 계약해서 돈을 이중으로 빼내면 어떤 죄라고 합니까, 보통? 우리가 그 정도는 횡령 또는 배임이죠. 그 업체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안 그렸다 그러면 배임이 맞고요. 왜냐하면 설계 사무실에 그만한 수고비를 더 넣어줘 버렸잖아요. 설계가 정말로 안 그리고 얘가 그랬다면. 근데 설계는 안 그릴 수가 없어요. 아니, 건물을 따로 소방만 그리려면 원 설계를 알아야 여기다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소방 안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소방은 내가 그릴 거니까 그리지 말고 도면 다 나머지만 그려서 나한테 줘. 그러면 내가 낀 거 늦게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고 이쪽에서 그렸는데 계약서만 써서 돈을 빼냈다 그러면 횡령이 되겠죠. 조합장님, 큰일 났습니다. 법무사님은 이런 이중계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삼계탕집 가서 삼계탕을 한 그릇 먹었더니 2만원 선생님이 2만원 주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여보 이러세요. 대추값 주고 가야지. 얼마예요? 5천원. 5천원 줬어요. 이번에는 밤값 줘야지. 밤. 두 쪽 넣어놨는데 그러면 주시겠습니까? 원래 삼계탕이 포함된 거 아니에요? 조합은 원양과 설계 용역 계약을 이미 체결했는데 소방이라는 대추값을 또 지불하라고 합니다. 다음은 굴토심의 및 흙막이 설계 계약입니다. 굴토심의 및 흙막이 설계. 흙막이 설계를 이것도 따로 해야 될까요? 지하를 팔려면 반드시 흙막이를 공사를 해야죠. 그러면 이놈 설계는 아까 스프링클러도 그리지 말고 밑에 지하 도면은 흙막이만 내가 그릴 테니까 넌 그리지 마 이렇게 계약을 했을까요? 2020년 9월 다솔 엔지니어링과 체결한 토목 설계 계약도 이미 원양과 체결한 계약에 토목이 있습니다. 6억 8,2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네, 우리는 삼계탕값 지불하고 밤값을 별도로 또 지불했습니다. 다음은 성면조사입니다. 성면 사전조사 및 농도 충족, 비산 측정 포함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이 시공사 안 뽑으실 건가요? 뽑아야 되잖아요. 성면조사는 2018년 2월 9일자 도시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시공사와의 계약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시공사와의 계약에 포함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면조사는 시공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시공사가 해야 할 일임에도 우리 조합은 2022년 8월에 DOD 엔지니어링과 6억 5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14차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반대로 성면조사가 의결되지 못하자 9차 대의원회에서 단 한 명 대의원의 이의 제기로 10차 대의원회에 직권 상정하여 의결합니다. 성동구청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성면조사를 하지 말라고 만류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성동구청의 말을 듣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싸게라도 계약했을까요? 1,051명. 그냥 우리끼리 계산해 볼게요. 한 놈이 하루에 30채만 조사한다고 칩시다. 한 달이면 끝나겠죠. 조사자 한 명이. 두 놈이 한다면 한 15일이 끝나겠죠. 자, 성면 조사하는 놈이 한 달 정도에 한 명이 한 달 정도에 끝낼 수 있는 일을 6억 500이면 싼가요? 비싼가요? 한 명이 한 달의 일거리에 6억 500만 원이면 웬만한 대기업 회장님 연봉보다 비쌀 것 같습니다. 1, 2, 4지구의 성면조사비를 비교해도 이 지구는 제곱미터당 4,167원으로 가장 비쌉니다. 가장 저렴한 4지구는 제곱미터당 779원입니다. 제곱미터당 3,388원 차이가 납니다. 이걸 2지구 면적에 곱하면 3,388원 곱하기 13만 1,980제곱미터는 4억 4,714만 8,240원이 더 비쌉니다. 국공유지 부상 양도 양수 협의는 아까 저기가 시장 군수라고 했어요. 시장 군수와 관리청, 다른 말로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예를 들어서 국방부 땅이면 국방부, 첩도청 땅이면 첩도청 이런 걸 관리권자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인데
부서가 이제 관리하는 부서를 관리권자라고 해요. 그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국공유지 이 협의하는 이 관리청을 대신하는 놈이 누구냐면 한국자산관리공사예요. 캠코 부산에 있는 놈. 걔가 여러분의 성동구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부산양도를 결정하는데 20일 내에 응답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부채납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은 무료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이 강행 규정입니다. 근데 얘가 협의 매수를 한대요. 누가 협의하라고 했어요? 시장군수가 관리청과 협의하라고 했는데 얘가 협의한대요. 이게 가짜에 진짜 이거. 성수 이지구에 있는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받아오는 협의는 구청이 해야 하는데 S&D 컴퍼니라는 업체와 4억 8,4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합이 사기당한 걸까요? 아니, 조합원이 사기당한 거겠지요. 사업시행계획서의 국공유지 무상양도에 관한 것은 정비업체의 업무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아니니까 그 자료, 기초 자료마저도 못 만들어요. 돈 받고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4억 4천에 부가세 별도 4억 8천 4백 개운하다. 정비업체가 해야 할 일을 또 이중으로 계약해서 조합원 돈을 빼갔습니다. 다음엔 OS 요원과 관련된 문서 변조입니다. OS 계약서에다가 중간에 이름을 하나 지었을 때다. 우땡미. 왜 그래요? 자, 도시정법 124조 3항은 정보공개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중간에 하나 지으라고 했나요? 자, 문서를 요 문서 작성권자는 조합장도 있지만 상대방이 그 OS 요원이 있잖아요. 타인의 문서를 원래 있는 것을 일부를 지워서 훼손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사문서 변조라고 하죠. 조합은 OS 요원에 대해서 숨기고 싶은 게 많은가 봅니다. 이름을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OS 요원을 채용할 때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모두 이름 가운데 자가 지워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대상도 아닌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일을 시키고 특히 외주를 주고 외부에 근무를 시키면 일지 쓰게 만드시겠어요? 일지 안 쓰게 만드시겠어요? 누가 누구 거 서명결서를 걷어온 줄 알아야 장난을 못 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들이 쓴 근무일지가 하나라도 있으세요? 출근부라고 해서 사인해놓은 거 말고 내가 오늘은 누구 걸 걷어왔고 몇 장을 걷어왔고 이게 있나요? 1억 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지출되는데도 우리는 누가 OS 요원으로 채용되었는지, OS 요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조합이 운영하는 비밀 요원인가 봅니다. 여러분들 자금을 빌려 쓰는데 이 업체들한테 계속 빌립니다. 예. 네. 아니요. 그런 거 말고도 다른 업체도 빌리는 것 같은데 협력업체에서 많이 빌리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대전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에 의하면 협력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 뇌물로 왔습니다. 조합은 협력업체들과 계약을 하면서 어김없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돈을 빌렸습니다. 이렇게 빌린 돈이 뇌물이랍니다. 강의를 듣는 동안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법무사님도 우리의 마음을 아는지 이런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듣고 나니까 좀 견디실만 한가요?